안녕하세요, 집다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청구 3차 아파트 32평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댁은 고객님의 니즈에 맞추어 깨알지게 공간을 재구성한 곳이에요. 함께 둘러보시면서 구축 평면에서도 이런 레이아웃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최근에 스터디 윈미라는 주제를 가진 서재형 거실을 가진 현장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동에 같은 라인의 집이었거든요. 영상 링크 함께 걸어둘 테니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둘러보시죠. 이곳은 구축 2베이 구조의 아파트로 현관과 거실의 구분이 지어지지 않는 큰 단점이 있는 평면입니다. 제가 인슈 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냈었던 현장과 같은 구조예요. 그 현장과 마찬가지로 현관과 거실의 구분을 짓는 것과 좁은 주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레이아웃을 구성을 했습니다. 현관과 거실 사이에 가구를 이용한 벽을 세워주어 거실과 현관의 구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수납을 확보해 주었고요. 주방 또한 폭이 넓지 않아 아일랜드를 두기보다는 베란다 확장과 현관 쪽 방을 줄이면서 주방 공간을 넉넉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동시에 팬트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8인용 식탁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다이닝 공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안방과 자녀방에도 소소한 레이아웃 구성이 있으니 지금부터 함께 각 공간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낌은 30평대의 현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넓게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좌측에 있는 신발장을 우측으로 옮겨드리면서 현관과 거실의 경계를 구분을 지어줬고요. 거실과 현관을 경계를 지어주되 갑갑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신발장 첫 번째 칸은 글라스코의 ATL이라는 유리를 썼는데요. 거실의 채광이 현관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현관이 낮에도 어둡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유리 사이에는 저희가 조그마한 스페이스를 넣어서 거기에 LED 바를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럼 거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거실입니다. 거실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 게 이 TV 월인데요. 아까 현관에서 보여드린 신발장의 뒤편이 바로 이 벽체입니다. 전면은 신발장이고 후면은 이렇게 타일로 시공을 해서 거실에서 봤을 때는 이 벽이 신발장 벽이겠거니 라고 생각 못하게끔 그렇게 타일로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TV가 이렇게 있는데 자연광이 비추잖아요. TV가 잘 보일까 할 것 같은데 네네. 그건 어떤가요? 여름에는 잎사각이 짧아지고 겨울로 갈수록 좀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 잎사각이 보통은 TV가 달리는 그 벽까지는 들어와요. 근데 지금 저희가 TV 위치를 잡아드렸을 때 햇빛이 TV의 스크린을 비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TV 시청하시기에는 이쪽 위치가 좀 더 적절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TV에 컴퓨터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등등을 연결을 하시려면 HDMI를 꼭 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TV를 뺐다가 HDMI 꼽고 바닥에 이제 게임기 등 이렇게 늘어놨다가 게임하고 다 끝나면 또 TV 빼서 뽑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하고요. 그 상태 그대로 둔다고 해도 선이 줄줄줄 늘어지는 걸 봐서는 인테리어를 왜 굳이 그렇게 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TV의 뒤편에 신발장에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그런 컴퓨터나 플레이스테이션 등을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설계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거실을 확장을 했을 때 우수관이 양쪽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우수관은 필름으로 시공하는 이 벽체 특성상 R값을 줘서 곡면으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거실의 반대편으로 왔는데요. 이 반대편에는 저희가 이렇게 거울을 세팅을 해 드렸어요. 거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과 있었던 에피소드였는데요. 저희는 항상 미팅을 할 때 좀 실례스럽더라도 고객님의 직업, 취미,
좀 더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파보려고 하고 많이 여쭤보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게 실례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잘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고객님의 삶을 반영을 해드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거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취미인 골프 때문에 생긴 거울인데요. 주로 거실 쪽에서 퍼팅 연습을 하면서 이 폼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좀 한가운데 쪽에 거울을 배치를 함으로써 TV 앞에서 퍼팅 연습을 하면서 폼을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하실 수 있도록 거울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 편으로는 이렇게 타일을 사선으로 처리를 해 드렸는데요. 반대쪽 벽 같은 경우에는 목공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곡면으로 처리를 해 드렸는데 타일은 사실 곡면으로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자재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우수관을 가려주면서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고자 저희가 이렇게 사선으로 타일을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거실의 스위치 부분인데요. 일단은 스위치 구성은 이렇게 했어요. 디머 스위치는 커튼박스에서부터 주방까지 아우르는 이 간접 조명에 대한 디머 스위치인데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이제 켜질 수 있게끔 왼쪽으로 돌리면은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서서히 이렇게 빛이 밝아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실에서 영화를 볼 때 주방에서 분위기를 내면서 가볍게 와인이라든지 위스키를 한잔 하실 때 이런 디머 스위치를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아늑하고 코지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장에 디머 스위치를 적용해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주방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천장을 보시면은 뭔가 트림리스와 라인 조명 딱 두 개만 보이고 그 위에 매입등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빛을 비춘다든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일단 최대한 깔끔한 천장을 구성을 함으로써 30평대가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천장을 깔끔하게 구성을 해 드려 보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천장만 깔끔해져도 이 공간이 2배는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해드릴 이 다이닝 공간의 식탁 사이즈는 850에 2200이에요. 보통 32평 2베이 아파트에 2m가 넘는 이런 대형 식탁을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시죠. 저희는 그게 가능하게끔 최대한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 다이닝 공간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모든 가족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인 것 같아요. 가족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니만큼 식탁 자체가 조그만하면은 사실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겠죠. 좀 식탁도 큼직해가지고 가족들이 조금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여기에서 편안하게 책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 드려 보았습니다. 다이닝 공간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 뒤쪽 편에 있는 주방 공간을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미드웨이 쪽에 아마 기존에 있어야 될 창문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창문 자체가 높이도 낮고 폭이 엄청 넓어가지고 뭔가 이 앞쪽에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창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창문을 하나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창문 사이즈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최소 시공비라는 게 발생을 해요. 50만 원 정도 든다고 예를 들자면은 이 창문을 교체를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단열재만 시공을 해서 벽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그 50만 원을 세이브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세이브한 50만 원을 좀 더 값어치 있는 곳에다가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뒤편으로 지금 창문 쪽에 시공되어 있는 게 세라믹이라고 하는 자재이거든요. 이 세라믹은 넓은 한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시공을 한 판으로서 시공을 함으로써 분절 라인이 생기지가 않아요. 매지 라인이 많고 잘려있는 공간, 파여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청소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판 그대로 시공을 함으로써 관리도 편하고 청소도 편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한 편에 그림이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심플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방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뭐냐면은 세라믹을 쓸 때 한 장의 세라믹을 구매를 해서 그 한 장을 어떻게든 잘 써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장을 쓰면서도 남는 여분의 세라믹을 활용을 해서 이런 틈새 부분을 저희는 목찬넬이라고 부르는데, 이 목찬넬, 그 다음에 서랍의 목찬넬까지도 세라믹을 다 집어넣어서 식탁에 앉아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아, 저런 디테일한 안 보이는 부분에도 이렇게 신경을 썼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았습니다. 네, 주방의 발코니 확장부 공간입니다. 이 주방에서부터 이제 라인 조명을 주방의 확장부까지 쭉 이어지게 함으로써 밖에서 봤을 때는 주방이 연장되어서 상당히 넓어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요즘의 로봇 청소기는 냉수와 그 다음에 하수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물걸레를 빨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수와 하수를 저희가 연결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물걸레를 빨고 나온 하수를 하수구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밑에 그런 장치들을 다 계획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함으로써 이렇게 센서 등을 넣어 드렸고요. 집에 좀 정리가 안 되는 좀 부피가 큰 물건들, 뭔가 캠핑을 하신다든지 골프를 하신다든지 볼링을 하신다든지 그런 취미 장비들 같은 것들을 이쪽으로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실 수 있는 널찍한 팬트리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고객님과 디자인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던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고객님께서 안방에 파티션을 놓고 그 뒤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을 놓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파티션 벽체가 칠 수 있는 사이즈인지 일단 실측 단계에서 좀 더 정밀하게 실측을 해서 그 가능성을 일단 확인을 했고요. 제 왼쪽 편으로 보이시는 창을 일단 그 파티션 벽체에 맞춰서 줄이는 게 시작이었어요. 샤시를 줄여주고 거기에 이제 샤시 끝부분에 맞춰서 파티션 벽체를 쳐주고 여기에 이 좁은 파티션 벽에 어울릴 만한 침대 헤드를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을 해 보았습니다. 6mm 정도의 라인 조명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상승감이 있고 높아 보이는 효과의 이런 침대 헤드를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침대 앞쪽으로는 약 450 정도의 통로를 만들어서 침대를 기어 올라가지 않도록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침대를 벽에 이렇게 딱 붙이는 형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쪽 분은 편하게 침대 사이드로 올라간다고 하셔도 한쪽 분은 침대를 기어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침대를 둘러싼 통로는 저희가 항상 만들어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파티션 뒤쪽으로는 또 엄청난 장치를 해보았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시죠. 드레스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픈하우스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신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이 파티션 벽체를 돌아오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거대한 거울은 이 공간을 2배 이상은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심지어 상부에는 라인 조명을 끝까지 넣음으로써 좁고 어두워 보일 수 있는 이 공간을 한층 더 밝혀주면서 거울까지 장치하게 되니 이 공간이 더더욱 갑갑하지 않는, 그 다음에 널찍한 드레스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의 폭으로서 800을 넣었고요. 하부에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폭을 한 300 정도를 넣었어요. 800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를 하나 열었을 때 사람이 겨우 옆으로 통행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너비인데, 드레스룸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의 폭으로서 이 공간을 구성을 하느라고 애 좀 먹었습니다. 제 왼쪽 편으로 있는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조명 거울을 넣어드림으로써 화장대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일일이 서랍 등을 다 넣어서 속옷이라든지 면티 등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을 시공해 드림으로써 훨씬 더 좁은 안방의 공간을 가치 있게 활용도 있게 탈바꿈해 드리는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인테리어를 계획을 하실 때 안방의 사이즈가 나온다면 이런 드레스룸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2평 구축 투베이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거실과 현관 사이의 가벽 덕분에 가구의 배치나 시선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기존에는 어떤 평면이었는지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레이아웃이 되었죠. 구축 투베이 평면을 이런 방법으로 레이아웃을 변경한 현장이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이 다른 채널에서였긴 하지만 제가 거의 처음이었는데요. 이제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진 공간이 유튜브에 많이 소개되었더라고요. 레이아웃을 가지고 원조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경험이 많은 만큼 더 높은 퀄리티의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는 있겠죠.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 드리는 맞춤형 레이아웃을 가진 집, 이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삶이 한층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저희 고객님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집다운 집, 나다운 집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